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오늘은 그 경매 성공 비법의 머릿말에 있는 핵심 충고 셋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충고 셋 이렇게 보시죠. 자, 부자 마인드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권리 분석을 공부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 시험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봐도 그렇고 뭐 수능 시험을 봐도 그렇고 뭐 중학교 시험을 봐도 그렇고 각종 자격 시험을 봐도 그렇고 과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시험 과목의 의미가 뭐냐면 그런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들을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목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하면 그 자격이나 자격이나 그 어떤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적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경매라는 과목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시더군요. 읽어볼게요. 공무원 시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몇 과목만 열심히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간에는 경매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과목을 교육시키거나 경매 투자의 모든 것이 권리 분석이라는 식으로 책을 써서 팝니다. 어떤 권리분석 교재에서는 권리분석은 경매의 시작과 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본 적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100% 경매 투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단정을 한 겁니다. 과거에 어떤 유명한 옥션 회사에서 경매 강의를 3년, 4년 가르치던 사람이 저희 이제 협회에 와가지고 강의를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의 지론이 있는 게 우리 협회 이념하고도 일치하지만은, 죽어있는 공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배워가지고 써먹지도 못할 공부라면 뭐하러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하십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놀러 다니는 게 낫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부가 쓰임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있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고정적인 어떤 생각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죠. 예, 그럼 경매 투자의 경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경매 투자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경매 투자를 해보지 않고도 경매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권리 분석은 그냥 법만 공부하면 해볼 수 있는 거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공인중개사 협회나 이런 데서도 배우는 뭐 권리 분석 형태도 결국은 그것을 배운다고 해서 투자에 직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컨설팅 기법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권리 분석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가리키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수강생을 모집하죠. 대학교 같은 데서도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줄 알고 속아서 계속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권리분석 공부는 어느 곳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분석 공부가 가지고 있는 경매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권리분석 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투자 경력 있는 사람. 누구나 권리분석은 다 할 줄 압니다. 뭐 아주 끝까지, 깊이까지는 모르더라도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에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투자에서는요, 권리 분석에 써먹는 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물건을 검색하는 그 순간 몇 분 정도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매 투자는 우량 물건을 검색하면서 시작하고 낙찰을 거쳐서 명도도 거치고 마지막은 매매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나긴 동안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매투자에서 권리 분석을 써먹는 시간은요, 글자 그대로 책상에서 앉아있을 때, 그때 써먹는 겁니다. 예. 그리고는 어떤 시세 조사를 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거나 할 때, 권리 분석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건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기나긴 시간 동안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써놨네요. 바로 부자 마인드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 투자를 잘하려면요, 세 과목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게 세 과목은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권리 분석, 이 세 가지입니다. 권리 분석은 익히 아시겠지만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은 경매 초보자나 경매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깔끔하고 이름 나 있으면은 좋아서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 그 어떤 분양에 실패했던 송도라든가 이런 경우도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줄을 서서 샀습니다. TV에서는 난리 났었죠. 판교도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별 볼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엑스포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동계올림픽도 그럴 겁니다. 이런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붐 따라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방식으로는요, 이 눈을 얻기가 힘들고요. 좋은 거, 눈에 보기 좋은 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는요, 이 눈을 얻기가 힘듭니다. 교묘하게도 세상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적은 사람이 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과 가치로는요,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어떤 구멍을 찾기는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자 마인드인데요. 부자 마인드는 뭐냐면 간단해요. 제가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라는 책에서 300페이지 이상의 두께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자 마인드는 사실은 깨닫기가 힘들고, 하죠. 그지만 핵심을 얘기해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 어떤 고난, 이 고통을 벗어나서 즐겁게 살 수 있겠는가, 요겁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이 죽는데, 많은 사람이 노화되는데, 그 늙음을 막기 위해서 성형에 빠지다 보면 성형 중독이 되고, 성형 중독이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자살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이 돈벌이에 있어서도요, 돈을 높게 벌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지만, 운동으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뭐 엄청 있지 않습니까? 즉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어떤 어떤 모든 삶에 있어서 이렇게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부자 마인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못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겪는 일이죠. 이 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단언컨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 연수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기법이 필요하겠죠. 이념을 이해하더라도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가 법에서도 총론이 있으면 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헌법을 보더라도 뭐 국민의 기본권들은 결국은 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 이념적인 거 아래에 강론으로 각각의 기본권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권을 행사를 해야 행복해지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 연수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공부에 대해서 기초가 다져 있지 않으면 절대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얼굴만 봐도 도대체 왜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눈빛이 희미하거나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심각하죠? 제가 제일 처음에 대한공경매사협회를 열어서 기초반을 무료로 때릴 때요.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주 딱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돈을 안 벌고 살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굳어있죠, 얼굴이. 이게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은요, 밝은 마인드, 즐거워야 되고요. 표정이 좀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 재주가 있어야 되죠. 표정이 밝지 않으면 시세 조사 때에서 덜컥 걸립니다. 명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표정이 어두워서 붕어빵 장사도 못하죠. 그죠? 표정이 어두우면 공무원을 해도 똑같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도 원래 생김새가 이랬습니다라고 떠들어고 변명해 봤자 표정이 어두우면 민원이 끓죠. 왜 쟤는 불친절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자녀가 아직 안 커진 자녀가 있으면 웃는 낯을 계속 만드세요. 웃어야 복이 온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소문 만복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심껏 얘기를 해줘도 도대체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교육을 왜 받으러 다니는지는 자신들이 이미 스스로 경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선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경매를 하러 오잖아요. 공부하러 오고 또는 경매를 뭐 이렇게 배우러 오면 저 경매 7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경매 7년 했습니다. 저도 경매 권리 분석 할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지사 광고가 나가는 걸 보고 지사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권리 분석하고 컨설팅 기법도 배우셔야 되고 교육 기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경매 7년 했는데요. 몇 번 낙찰 받아봤어요. 예, 그거는 저희 부모님도 할 수 있는 소리죠. 그쵸?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무능하다고 너는 왜 이렇게 너는 돈 벌기 틀렸다라고 하고 나가라라고 했던 직원들은요. 그런 직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죠. 자기가 이미 경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라고 결정을 해놓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길 바라고 직성에 맞지 않으면 대본에 실증을 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이게 보면 옛날 왜 그 삼고 초려를 하고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유학을 왜 가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유층일수록 보면은 해외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배우러 가는 거죠. 왜 그러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경매로 부자가 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과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를 여기에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동영상도 한번 우리 계속 들으시고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는 위켄TV에서 처음에 개통하면서 거의 한 2주 이상을 계속 틀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부자 마인드를 까발려 주마라는 부자 마인드 옛날 기초반 강의를 하게 되면 일주에 3번씩 해서 2주 동안 6번을 했었습니다. 5만 원을 받고요. 그러면 보통 2시간씩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보니까 1,000 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교재 주고 그러면. 그런 어떤 저렴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무료 강의가 있지만요. 그런 강의를 했었을 때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만 떠들어도 2시간을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0페이지 교과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부자 마인드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깨달을 때까지 하세요. 뭐 100번 읽어서 안 깨달아지면 1000번 읽으세요. 제가 장담컨대 제가 다시 봐도 잘 썼다 이렇게 느낀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보통 퇴근을 해서 시간이 있으면 회사에서 몇 시간 쓸 때도 있었고 어떻게 컨디션이 좀 좋으면은 새벽 4시, 5시까지 쓰고 자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한 달 만에 쓴 책입니다. 이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기를 받아서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기도 받았지만은 뭐랄까 그 성심성의껏 썼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깊이 생각하고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깨달으셔도 황당한 짓을 안 합니다. 우량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도요, 부자 마인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경매 전문가를 옆에 두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가도 역시 부자 마인드가 결여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를 꼴을 누가 받아줄 것 같습니까? 변호사, 법무사는 그 돈을 받아야 먹고 살지만 경매 전문가는 스스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어떤 그 태도로는 경매 전문가가 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도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매 전문가가 아닌 것이죠. 아니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목숨을 구해준 어떤 은덕을 갚기 위해서 붙어 있었다면 뭘까요? 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에 10분의 1도 투자하지 않고서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이 세 과목을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만 해도 초등학생이 보는 책의 10분의 1도 두껍지 않는 게 권리분석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돌아다니는 일이 주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도 보면은 60 드셔가지고 대학교 수능시험 보신 할머니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능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의 두께를 보면 권리분석은요, 책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공부할 내용은 많지도 않은데 그거를 달달 하나 못 외우고 본인과의 어떤 본성과의 싸움을 해서 기회를 놓치는 멍청함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팔자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식들도요,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더군요. 그거는 순전히 자기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매 공부로 여러분이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세 가지는 꼭 알으셔야 된다. 권리 분석,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 부자 마인드. 요 세 가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여기 있네요. 겨우 돈 몇 원 정도 하는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죠. 예. 그 13,000원인가 15,000원 돼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사신다 그러면 10,000원에도 가져가라 그러고, 이벤트 한다 그러면 그냥 줘버리기도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어떤 때는 작은 돈에 연연하지만 어떤 때는 대범하게 막 질러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겨우 뭐 책 선전하려고 이 짓을 하진 않죠. 제대로 써놓은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단연간의 자질이 둔한 직원들, 기초가 전혀 없는 교육생들을 가르치면서 성공하는 경매 투자자가 공부해야 할 것들을 그 정도 눈높이에서 차분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10번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10번이 아니고요. 최소 10번이라고 한 것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10번 읽으세요 이 말이고요. 좀 중간층은 100번 더 읽고요. 1000번을 더 읽으세요. 일단은 배워놓으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부자 마인드는요, 경매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인, 친구 새기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저도 뭐 제가 주장한 논리를 100% 몸에 체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보단 낫죠. 창시자인데 그래도. 그쵸? 한번 이 세 과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뭡니까? 이 세 과목을 떠들지 아니한 권리분석 만능주의자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경매의 초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